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니자스입니다. 유튜브 구독자이신 수험생님께서 저에게 댓글로 질문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상과 다른 질문이지만 국어 기본서를 보고 지금 22년도를 지금 목표로 하시는 것 같아요. 시험 전에 이선재 선생님 마무리 강의를 보는 게 좋을까요? 기본서 대신 선제 마무리를 보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강의는 올인원 다 보면 되는 건가요? 자,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릴게요. 자, 먼저 국어를 공부하실 때는요. 우선 저는 준비를 만약에 늦게 시작한다면 뭐 시험을 한 8개월 남겨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6개월 남겨놓고 늦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기본서를 보지 않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무리를 먼저 보고 기본서 없이 마무리를 봐야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서 올인원을 본다는 거죠. 자, 여기서 유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국어는 워낙 영역이 많잖아요. 모든 영역 기본서를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문법 파트 위주로만 기본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어요. 기본서의 양이 상당히 많아요. 문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이해, 암기, 복습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강사님들은 이제 기본서를 볼 때 이해, 암기, 복습을 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해, 암기, 복습을 하기에는 초시생들은 거의 아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너무 버거워요. 복습이라는 건 참 좋죠. 우리가 어떠한 인강을 보고서 그날 공부한 거, 그날 복습한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관리를 해봤을 때, 수험생들 관리를 직접 해봤을 때는요. 그런 복습은 재시생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재시생들은 이전의 기본서를 보고 이전의 기출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기본서를 그날 공부한 거를 그날 복습하는 게 어렵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초시생들이에요. 초시생분들은 전공자도 아니고 우리가 국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강, 올인원 강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강을 완강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서 복습을 한다고 하면은 너무 늦어집니다. 진도가요. 그리고 문제는 복습을 그날 하면은 물론 그날 공부한 거에 대해서 복습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해는 잘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다른 과목도 다양한 과목도 같이 하기 때문에 복습을 한다 하더라도 1주일이나 2주일이 지나잖아요. 앞에 했던 내용 다시 또 안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까먹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뭐 컴퓨터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시생분들은 기본서 보실 때 이해 암기 복습하지 마시고요. 인강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강을 하시고 강사님들의 도움 받아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필기만 해주세요. 이해나 암기는 나중에 우리가 기출을 회독하면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문법 기본서를 쭉 나가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서는 바로 국어 기출로 들어갑니다. 국어 기출로 들어갈 때는 기출은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본서 한 번 인강 들었다고 기출이 바로 풀리진 않거든요. 그러기에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선재 선생님 기출 실력 많이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좀 우리가 나눠 볼게요. 하루에 국어를 만약 공부할 때 한 3시간 반 정도 만약 투자를 한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기출, 문법, 인강을 들으세요. 못 풉니다. 풀지 마시고 기출을 분석을 할 거예요. 기출 문법 인강을 들으면요. 기본서에서 배웠던 문법 이론이 단원별로 문법 문제에서 적용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물론 어렵습니다. 일단은 인강을 완강하고 필기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른 영역도 들어갈게요. 한 하루에 30분 이하로 한자, 사자성어나 한자성어로 들어가세요. 한자나 한자성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기본서에 있는 한자성어를 보셔도 좋고요.
또는 기출, 한자 한자 성어를 보셔도 좋고, 또는 어플, 만약에 뭐 다른 강사님의 특강을 듣고 싶으면 특강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해볼게요. 한자 같은 경우는 이게 암기를 하기에는 양이 많고 암기를 해도 틀릴 확률이 상당히 커요. 예전 같으면 한자 뭐 버린다고 해요, 사람들이. 근데 버리면 안 돼요. 근데 시험에 나오니까. 근데 또 보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10분 이내로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투 시간에 활용해서. 하지만 한자성어, 사자성어는요, 암기해주세요. 한 20분 이내로. 만약에 이 둘이 합쳐가지고 30분 이내로 볼 건데 혹시 이 시간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자투리 시간이라도 넣어주세요. 그래서 기본서든 기출이든 어플이든 특강이든 여기서 넣어서 꾸준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과 비문학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참고로 우리가 기본서에서 문학과 비문학을 안 들어가는 이유는 기본서에서 초시생분들은 문법도 양이 너무 많아요. 일단 문법만 집중하는 게 낫습니다. 기본서에서는. 하지만 이 기출 과정에서 문학과 비문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종종 수능 때 문학과 비문학을 잘하셨던 분들은 뭐 바로 기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공부를 안 한지 또는 오랜만에 해가지고 문학과 비문학 접근하는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기본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각각 따로 해도 괜찮고요. 같이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기출이 문법 인강이 한번 끝났다고 할게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과정이 끝나면요. 마무리 강의에 이때 들어가세요. 강사님의 도움 받아가지고 문법 파트 마무리 강의로 한번 정리도 해보시고 다시 한번 인강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서에서 문법 인강을 듣고 기출도 문법 인강을 듣고 다시 마무리 다시 또 한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3번 정도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서서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강의가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1시에서 1시간 반 정도 문법, 기출과 마무리를 같이 보면서 암기할 거 계속 암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법이 좀 어느 정도 잡힙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 전 단계까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너무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막 그때그때마다 계속 모르는 걸 찾아보려고 하면은 회독이 오래 걸리고요. 좀 일단은 이해 안 된다는 걸 감안하시고 마무리 강의까지 좀 빠르게 보시는 겁니다. 마무리 강의는 작년 걸 봐도 좋아요. 왜냐면 강사님들은 보통 강의가 개정되는 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시생들은 상관없는데 초시생들은 개정될 거가 다 기다리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작년 거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한자 자성어는 계속 보시는 거예요. 시간이 부담스러우면 자투 시간에 보시고요. 그리고 문학과 비문학 기본서 끝났다잖아요. 그럼 끝나시면은 이제 기출 들어가세요. 근데 문학은 현대문학, 뭐 고전문학 양이 엄청 많아요. 기출에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은 풀지 마세요. 분석해 주세요. 우리가 그 많은 문학 작품을 다 알고 풀 수는 없어요. 풀면 너무 오래 걸려요. 기출에 있는 문학 작품들, 출제 포인트 다 체크해 보세요. 중요한 문학 작품은 문제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직렬에서. 그러면 그 문학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문제에서 물어본 포인트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또 해설지 펴놓고 추가로 알아야 할 부분 정리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문학을 푸는 게 아니라 당분간 분석을 해주세요. 그리고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상당히 많아요. 유일하게 국어에서 풀어야 할 부분은 비문학이죠. 이건 언어니까 우리가 풀 수 읽고 읽을 수 있고 풀 줄 알아야 되니까 기본서는 기출 직접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법 푸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일단 문법은 우리가 인강 듣고 그리고 분석하고 암기를 해야 돼요. 중간에 마무리 강의도 듣고요. 그 다음에 한자 같은 경우는 눈으로 봐주시고 한자 성어 암기해 주시고요. 문학도 결국 암기입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게 그래도 좀 풀어봐야 되지 않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출을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냐. 자, 그런 확인은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문제 풀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기출까지는 여러분들이 푸는 게 아니라 분석하고 암기한다고 생각해주세요. 시험 족보로서. 하지만 비문학만 유일하게 풀어주세요. 그리고 만약 비문학의 기출 다 풀었다고 할게요. 그럼 또 푼 문제를 다시 또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비문학은. 그래서 이때는 뭐 독해야 산다. 이런 비문학 프린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꾸준히 푸시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유어나 기타 등등등은 자투리 시간 또는 주말 이렇게 몰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문법 파트, 한자, 한자 상어, 문학, 비문학.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같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회도 여러 번 해준 다음에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가면 됩니다. 문제풀이는 늦어도 한 3개월 안에 들어가도 늦지는 않아요. 빨리 들어가실 분들은 내년 한 1월달. 그때 문제풀이는 저는 세 가지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 공기출 사이트 가거나 아니면 시대고시 출판사에서 나온 기출이 답이다. 각 과목별로 연도별 기출을 푸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이 기출은 단원별 기출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연도별 기출을 풉니다. 20문제 푸는 연습도 해보고 최근 기출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 확인해보는 거죠. 구국 위주로요. 구국 국가직 지방직 위주로. 그러면 기출을 봤다 하더라도 20문제 랜덤 문제를 풀면서 다시 틀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최근 기출에서는 그래도 여기서 좀 많이 나오는구나. 기출 범위 좀 알 수 있습니다. 교재를 안 사도 되고 공기출 사이트 가가지고 최근 한 5개 전치만 다운받아도 됩니다. 자, 이게 끝났어요. 두 번째, 단원별 또는 진도별 OX 문제나 아니면 모의고사. 자, 이런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건요, 이렇게 문제풀이에서 풀어야 돼요. 기출에서 어설프게 풀게 되면요, 재시생들 상관없어요. 재시생들은 공부를 한 게 많기 때문에 풀 수 있는데 초시생들은 잘 못 푸는데 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럼 회도 많이 못하게 됩니다. 차라리 기출까지는 분석하고 회도 많이 하셔가지고 기출 포인트를 알고 나중에 여기서 풀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 또는 OS 문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런 교재는 우리가 단원별로 약점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풀고 틀리고 내가 이 파트에서는 이게 약하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동영, 전범위 모의고사. 아쉽게도 동영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는 난도가 어려워요. 점수 측정이 잘 안 됩니다. 강사님들 모의고사 보통 시험보다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풀면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요. 막 점수가 60점 나오고 그럼 진짜 불안하거든요. 하지만 실제 시험장 가면요, 점수 잘 나오는 학생들 많아요. 그만큼 이 동영 모의고사는 좋은 모의고사가 많지가 않아요. 보통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수 측정보다는 실전 연습을 하시면서 약점 체크를 해주세요. 실전 연습 여러 가지 있죠. 5과목을 다 같이 모아놓고 푼다고 할게요. 과목 순서. 자, 과목 순서를 정할 때는 본인이 선호하는 과목 순서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푸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원래 시험에서 나와주는 순서로 풀어주세요. 근데 이런 건 추천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BC 과목 잘해. 먼저 놓고 난 D, E가 약해요. D다 놓고 푼다.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잘한다고 생각했던 ABC가 갑자기 그날 시험장에서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당황하고 시간 배분 못하고 D2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D2에서 많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 거 추천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나 국어를 D다 놓고 푸는 거예요. 언어 과목은요, 앞에서 풀어야 돼요. D에서 풀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른 과목 푸느라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상태에서 언어 과목 풀면 힘들어요. 그래서 원래 수도 풀어주는데 만약에 국어부터 풀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럼 한국사 먼저 풀어주세요. 어쨌든 좀 앞당겨서 언어 과목 푸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간 배분. 저희는 국어는 한 20분, 영어는 한 30분,
나머지 과목은 한국사 등등등은 한 10분에서 12분. 그리고 OMR 카드는 한 5분에서 8분. 이렇게 자꾸 푸는 거예요. 시간 배분 연습을 할 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국어를 20분 잡고 푸는데 40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끊고 넘어가 주세요. 다른 과목으로. 왜요? 국어를 만약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푼다고 할게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뒤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그만큼 또 못 푼다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져가지고요. 그래서 시간이 얼추 정해놓고 많이 지난다면 그냥 넘어가세요. 이 부분은 다시 또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넘어가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모의고사 풀거나 실전 시험장 갔을 때 우리가 못 푸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100점 방지용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 낼 수 있다는 거죠. 잊지 말할 것은 20문제 중에서 실제 시험에서는요,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두 문제 나온다고 할게요. 이거는 누구나 다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충분히 실전 연습을 하신 분들은 만약에 어려운 문제 나왔어요. 안 풀릴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갑니다. 이 한두 문제를 넘어가면요, 나머지 18개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90점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넘어가는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이 한두 문제 갑자기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럼 또 뒤에서 다른 문제 못 푼다. 그럼 더 틀려요. 모르는 문제는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시고요. 대신에 다 빠르게 뒤에서 풀 수 있는 문제 빨리 풀고 다시 앞으로 모르는 문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절대 우리는 남들이 틀리는 문제를 같이 틀린다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맞춰야 하는 문제를 실수해서 틀리면 거기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적적인 문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맞춰야 하는 문제를 안 틀린 게 중요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100점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자주 틀리는 부분을 계속 실전 연습에서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 이런 사소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 연습을 안 하다 보면은 실제 시험에 갔을 때 다양한 변수가 생기고 또 긴장해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도 중요하다고 했죠. 당연히 어려운 회차를 풀면은 집중력이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집중하셔야죠. 끝까지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답 체크도 하셔야죠. 틀린 문제가 있으면 이 단계에서는 자신이 맞출 수 있는 틀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풀었을 땐 틀렸는데 해설을 보고 나니까 알았던 거예요. 근데 복습 안 해서 까먹거나 아니 실수하거나 이런 건 보완을 해야 되지만 모의고사 특성상 지역적인 문제라서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그냥 감안하세요. 이런 문제도 있구나.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동영문에서 전번의 모의고사를 풀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실전 연습은 여기 연도별 기출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방향을 잡고 공부하시되 문제풀이 할 때는 문제풀이하고 나서 하루에 한 회씩만 푼다고 할게요. 그리고 남는 시간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다시 그때는 기출과 마무리 교재를 같이 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기출과 마무리입니다. 왜냐면 워낙 기출의 양이 많고 포인트도 많기 때문에 기출만 제대로 잡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출을 많이 보셔야 합니다. 그럼 많이 보려면 어쩔 수 없어요. 풀지 말고 분석해 주세요. 푸는 거는 여기서 풀면 됩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보면은 자, 영상과 다른 질문이지만 국어 기본서를 보고 시험 전에 선제 마무리를 보는 게 좋을까요? 시험 전에 봐도 상관없어요. 뭐 개정판 나올 때 봐도 상관없는데 너무 늦어요. 그럼 저는 차라리 좀 기출을 많이 잡고 작년 거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출 잡는 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마무리 교재 나올 때 그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기본서 대신 선제 마무리 보는 게 나을까요? 저는 요거는 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만약에 내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이 너무 늦게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한 내년 6월이 지방직 시험인데 갑자기 막 한 이번 12월 겨울에 늦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기본서 볼 시간 없기 때문에 마무리 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본서부터 보세요. 왜냐면 기본서를 보고 마무리를 봐야지 그나마 기출을 회독할 때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저희 학원에 종종 특정 학원에서 오시는 이제 수험생들이 계세요. 근데 그 학원의 특징이 뭐냐면
7급 전문이고 거기서 온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기본서를 보지 말고 기출만 일단 우선 먼저 보라고 해서 기출 해독 많이 시킵니다. 이 방법이 참 애매한 게 전공자이거나 베이스가 있는 분들은 그런 방법이 가능할 것 같아요. 또 7급은 워낙 과목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기본서를 띄워놓고 만약 마무리를 본다. 베이스가 없는 분들은 그럼 힘들어요. 다시. 기본서나 마무리를 안 보고 바로 기출로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아요. 전공자이거나 재시생이거나 베이스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험생분들이 기출을 많이 돌려도 다시 잘 이해가 안 돼서 기본서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 준비하신 분들은 기본서 좀 빠르게 봤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중요한 거는 기본서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는 나중에 기출서 해독하면서 반복하면서 3번, 4번 돌리다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해가 되거든요. 처음에 무조건 우리가 뭐 다 이해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회독을 돌리다 보면 또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암기를 하다 보면 또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출 돌리다가 그런 경우도 있죠.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럼 모르는 거를 그때그때 찾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일단은 먼저 회독을 하는 게 우선이냐? 저는 회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모르는 거 하나하나 다 찾다 보면은 회독이 늦어져요. 대신에 일단 우선순위는 이거죠. 이해가 되는 것부터 먼저 좀 암기를 하고. 대신에 기출 회독하는 동안에는, 즉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까지요. 중간중간에는 마무리 한번 특정 시간 정해놓고 외워보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문법 파트에서 어떻게 약하다. 그러면 특정 시간은 또 그 문법 기출을 암기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을 단순하게 해독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는 집중적으로 보는 시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의는 올인원 다 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는 생각했을 때는 올인원 보실 때는 문법을 먼저 봐주세요. 다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기출로 들어갔을 때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자꾸 공부하시면 아마 조금 더 효율적으로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